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홍병원 소화기내과 전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몸에 담석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를 나왔고요. 대전을지대병원에서 조교수를 하였고, 저는 소화기내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췌장, 담낭, 담도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몸에 담석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석은 쓸개 담자의 돌석자입니다. 담석은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즙의 저장고인 이 담낭과 12지장에서 담즙으로 나오는 길인 담도에 있는 돌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간 내에 있는 간내 담석, 담낭 내에 있는 담낭 담석, 그 다음에 총담관에 있는 총담관 담석으로 나뉘고요. 이 총담관 담석이 유두부까지 내려올 경우 12지장 유두부라고 담즙이 나오는 길을 유두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돌이 바뀔 경우는 담도염과 뒤에 말할 췌장염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 약 4명 정도가 담석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경우는 100명 중 10명 정도 갖고 있을 정도의 흔한 질환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서양인은 아무래도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담석이 많이 있습니다. 담석을 구성성분을 분류하면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콜레스테롤 담석과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으로 구성된 색소성 담석으로 나뉩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지방 고열량 식이를 하거나 살이 찌는 비만, 그리고 여성 호르몬 재복용, 임신 등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늘어날 때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급격히 체중이 빠지거나 금식을 하게 되면은 담낭 내에서 담즙을 짜주는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담낭 내에 돌이 모이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라고 해서 그 주의해야 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3, 4. 하나, 4가 female, 여성분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40대 이상이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fatty, 살이 찐 이 3가지 F4를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소성 담석은 담도 내에서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담도 내 예전에는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좀 깨끗하지 않게 먹으면서 간흡충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 간흡충이 담도에 있거나, 아니면 담즙이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간 경변증이라고 해서 간이 안 좋으면은 간 내에 작은 담도가 있거든요. 거기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만성 용혈성 빈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빌리루빈을 생성할 때 빌리루빈을 생성하는 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많이 파괴되는 질환이 만성 용혈성 빈혈입니다. 그런 경우에 색소성 담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그림만 보셔도 이렇게 담석이 연도별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식습관이 예전과 다르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햄버거, 이런 고기 이런 걸 많이 먹는 식습관이 바뀌면서 이렇게 담석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5년에는 7만 9천 명에 불과했는데 18년 만에 27만 2018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담석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좀 더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낭에 돌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8세 여자 환자분이 3, 4일 전부터 명치가 꽉 막히는 증상이 수시간 동안 지속돼서 외래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복부 CT를 보면 이 담낭이 늘어나 있고요. 이 담낭 내 하얀 원형의 병변이 관찰되죠. 이것이 바로 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초음파 사진에서 보셔도 담낭 내에 약 0.8cm 돌이 있고, 이 주변에 하얀 것이 슬러지라고 찌꺼기인데요. 이런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술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고 담석을 담낭 내에서 빼낸다. 세 번째, 약물로 치료한다. 네 번째, 그냥 지켜본다. 담낭 절제술은 증상, 이런 명치 통증 같은 증상이나 합병증, 뒤에서 말하는 담도염, 췌장염이 발생할 경우는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매년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무려 50%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이 개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3cm 이상의 큰 담석인 경우는 밤나감의 위험인자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담낭에 돌이 있으면 정말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또 물어보시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체중, 29세 여자 환자가 소화불량, 통증은 아니었고요. 소화불량이 있고 오른쪽 등이 약간 불편하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파에서 여기 보시면 담낭 내에 약 1.04cm 크기의 돌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답변은 같고요. 통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통증이 이분 없었죠. 통증이 없는 담낭 내의 담석은 경과관찰을 하거나 우리가 잘 아는 우루사나 CNU 같은 담석 용해제로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담석의 크기가 약 1cm 미만이거나, 두 번째로는 CT를 찍었을 때 담석이 방사선에 투과가 될 때, 투과가 되는 경우는 그 색소성 담석보다는 콜레스테롤 담석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담낭이 짜주는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이 완전히 없어지는 확률은 높지 않고 서로 담석이 없어지더라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년 후에 전체 재발률은 50% 정도입니다. 또한 처방한 약의 용량이 우리가 약국에서 우루사를 많이 이렇게 처방이 아니라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요. 그건 100ml고요. 200mg을 하루 3번 우루사의 경우 이렇게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도했고 2019년 4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보면은 이 담석이 크게 줄었고요. 10월 달에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관찰이 되지 않아서 이분은 약물 치료에 성공했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인 환자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낭에 돌이 있으면 통증이 없어도 수술을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 경우는 이 세 가지 조건, 아까 말했던 담석의 크기가 크지 않고 콜레스테롤 돌이고 담낭이 짜주는 기능이 괜찮을 때 약물로 치료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고 매년 초음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담낭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만한 40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명치 통증을 주소로 소화기 내과 외래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은 담낭 담석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이전에도 여러 번 증상의 간간이 있었다고 하여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이분의 피검사를 보시면 우리가 간 수치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이 AST, ALT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간 수치를 보는 거고 이것이 올라갈 때는 간이 나빠 들어올 수도 있고 담도에 문제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P 그리고 감마지티피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감마지티피는 술을 많이 마셔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ALP와 감마지티피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담도가 막혔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담도가 오랜 기간 막히면 이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CT를 보시면 이 담낭 내에 이런 하얀 돌이 관찰되고요. 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도에는 돌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선 수술하지 않고 귀가하셨는데 한 달 뒤에 응급실에 심한 복통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앞에 피검사와 다르게 황달 수치도 3.34까지 3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간 수치도 보시면 AST가 3배 이상, ALT는 5배 이상 올라가 있고 담도가 막혔을 때 올라간 수치인 ALP와 감마지티피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T를 보시면 앞에 CT와 다르게 담낭이 빵빵하게 부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담도에 이 돌이 이렇게 화살표가 보시면 이렇게 담도에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담낭 내에서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담낭 절제술은 증상, 이렇게 본 합병증, 담도형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담낭 담석의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담석이 담낭에서 담낭관을 통해 담관, 췌관까지 내려와서 담석에 의해 담관염,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시경 치료가 필요한데요. 뒤에 언급드릴 ERCP,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해야 되고요. 이 유두부가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두부를 들어가서 칼로 째고 조영제를 주입하였고 이게 담관입니다. 담관이 확인이 되고 이 아래쪽에 돌이 의심이 되고요.
이런 작은 돌을 제거하고 바스켓으로 다 작은 돌을 제거하고 풍선으로 깨끗하게 담도를 정리하고요. 스텐트를 넣으면 이게 담도 스텐트거든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넣으면 담즙이 잘 배출돼서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담도 치료를 한 다음에 담낭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담낭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담도 치료를 하게 되고 담낭수를 하게 되는 번거로운 일을 겪으시기 때문에 의사가 권유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RCP는 일반 내시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ERCP는 한국말로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란 말이고요. 쉽게 말해서 내시경이 이 12장 입구로 들어가서 조영제를 쏩니다. 이 역행성이라는 말이 거꾸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담즙은 간내 담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12장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이 ERCP 내시경 거꾸로 조영제를 위로 올리기 때문에 역행성이라고 하고요. 조영제를 위로 올리면 담관과 췌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과 다르게 이 12장 유두부를 보는데 특화된 특수 내시경이 12장으로 들어가서 담관과 췌관이 만나는 이 유두부를 통해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돌을 빼기도 하고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암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금속 스텐트를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ERCP라는 모습인데요. ERCP는 이렇게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일반 내시경은 보통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필요한 거에 다르게 보시면은 주시술자인 저, 그리고 보조시술자인 간호사님, 그리고 이 보조시술자는 저를 도와주면서 기구를 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구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시술자를 도와주는 이 보조시술자 두 번째 간호사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이거는 돌을 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을 잡는 분이 또 필요하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뒤에서 이런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필요할 때 약을 주는 간호사가 또 필요합니다. 이처럼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ERCP는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고, 이 내시경만 보고 시술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이게 우리가 환자 몸에 엑스레이를 이렇게 주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담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환자의 CT 사진과 이전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혈관 조형을 담당하는 방사선생님이 또 필요해서 최소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이 필요되는 쉽지 않은 시술입니다. 이렇게 시술하는데요. 이렇게 담도를 들어가서 돌을 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제 자세 자체가 이렇게 좀 역동적이죠. 이렇게 돌을 빼는 시술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돌을 빼는 것이 바로 ERCP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ERCP를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ERCP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통 내시경은 렌즈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식도 위 12장을 볼 때 앞을 보면서 가는데요. ERCP 내시경은 렌즈가 이 내시경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내시경이 들어갈 때 약간 그 내시경을 들어갈 때 식도인지 위인지 12장인지 확실히 보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2장 유두부, 담즙이 나오는 유두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내시경이 그 유두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 도구가, 이 유두부의 모양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이 유두부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이 유두부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것을 바로 선택적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시술을 많이 한 전문의도 성공률이 95%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시술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라고 큰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세부 전문의 숫자가 6,307명입니다. 이 6,307명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췌장담도학회, 이 췌장담도학회는 저 같은 ERCP 의사들인데요. 이런 인증인은 올해 6월 27일 현재 아직 231명밖에 되지 않아서 시술 자체가 쉽지 않고 접근이 어려운 시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7세 남자 환자분이 담석에 의한 담도염과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은 유두부를 보면 잘 안 보이죠? 저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올렸더니만 유두부가 이 아래 보입니다. 이분은 시술이 쉽지가 않았지요. 이거를 내리면 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을 했고, 고민 결과 이런 클립을 3개를 딱 잡았어요. 이 클립이 뭐냐면 이렇게 딱딱딱 잡아주는 도구인데요. 잡았더니만
유두부가 다행히 잘 보이고 고정이 잘 돼서 유두부의 선택적 삭관을 성공을 했고, 그 부위에 돌을 빼고 관을 넣어서 시술이 성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유두부의 모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시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출혈, 천궁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6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분은 담도염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1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이지만 저 같은 내시경 의사는 싫어하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드시면 피가 많이 나고 시술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원래 이 유두부를 절개를 해야 돌이 나오겠죠. 절개를 보통 이만큼 이상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먹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만 절개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절개하는 약 거의 반만 절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이렇게 철철 나서 저도 당황했지만 다행히 이런 금속 스텐트를 넣었고요. 이 금속 스텐트는 뺄 수 있는 게 있고 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피가 났을 때는 뺄 수 있는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쫙 넣어서 피면은 피가 멈춥니다. 피가 멈추면 이렇게 피가 멈춰서 시술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RCP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한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담관 결석이 있을 때 ERCP 시술은 빨리 해야 하나요? 일 때문에 바쁜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세 여자분이 명치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수일 전에 명치통증이 심해서 동네 의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였고 담도의 돌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으나 담관이 늘어나 있어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의원에서 진통제를 주셨고요. 통증이 줄어들어서 진료를 보지 않다가 수일 후에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피검사를 보시면 빌리루빈 수치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가 있죠. 빌리루빈 수치가 3.99이고 AST, ALT 간수치도 500 이상으로 무려 17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감마 GDP도 올라가 있고요.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담낭 내 이런 큰 돌이 여러 개 관찰이 되고요. 유두부에도 이런 하얀 돌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CP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였고, 유두부를 보시면 이렇게 돌이 딱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담도염도 오고 췌장염도 같이 오는데요. 앞에서 피검사 보시면은 이 아밀라제와 리파제가 같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담도염도 왔고 췌장염도 같이 온 겁니다. 췌장염이 왜 오냐면 이 유두부가 막히면은 담도와 췌관이 모두 막히기 때문에 췌장염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췌장염의 수치의 지표인 아밀라제와 리파제가 정상 수치인 55에 비해서 3,900으로 무려 거의 20배 가깝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부의 돌을 확인하고 제가 ERCP를 통해서 조형 영상을 얻었고 이 담도 입구를 유두부를 절개를 했고요. 이런 검은 돌을 이 바스켓으로 잘 제거하고 풍선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고 관을 넣었더니 이렇게 탁한 담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즙의 색깔은 보통 일반적으로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이런 돌로 인해서 담즙이 농축된다고 하죠. 담즙이 정체가 되면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깔로 나오고 이것은 담즙이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담도가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담관 결석은 담도염과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ERCP를 해야 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담도염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왜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건가요? 바로 ERCP를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48세 여자 환자분이 체질량 지수 34, 이러면 고도비만이죠. 이 환자분이 구토와 명치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에서 담도염 의심소견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도 황달 수치가 2.16으로 올라가 있고 간 수치도 AST가 264, ALT가 490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CT를 보면 이 담낭이 좀 부어 있죠. 근데 담도가 사진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늘어나 있긴 하지만 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MRCP를 찍기도 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CP 상에서도 돌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담도가 늘어나 있는 게 명확히 보이지만
돌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담낭내 보면 이런 돌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보면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1cm 이상 되는 크기의 돌이 담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담도 내에 돌이 있는 걸 확인하고 ERCP를 진행을 하였고요. ERCP를 보면 이 유두부가 빵빵하게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여기 바로 돌이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 박혀 있어서 그 ERCP를 통해 담도를 확인하고 담도 입구를 절개하고 이런 바스켓과 풍선을 통해서 이런 노란 콜레스테롤 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관에 스텐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담즙이 많이 배출되죠. 이렇게 스텐트를 잘 넣고 치료를 잘 하였습니다. 담도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복부 CT를 찍습니다. CT를 바로 찍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ERCP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치료를 하든 CT를 찍으면 객관적인 검사가 됩니다. 초음파는 제가 검사하는 거와 다른 분이 검사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초음파는 환자가 배에 살이 많거나 가스가 많은 경우는 담도랑 췌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많이 찍게 되고요. CT는 누가 판독하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도, 담낭, 췌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CT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부 CT의 단점인 콜레스테롤 스톤에 대해 보는 거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도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초음파 내시경이나 MRCP를, 그러니까 MRI라고 하죠. MRI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ERCP를 바로 하지 않고 초음파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담도염이 의심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담도에도 돌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유두부가 아무래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돌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도에도 담석이 빠져나가서 담도에 돌이 없으면 ERCP를 안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담도염도 있고 간염도 있거든요. 초음파 내시경에서 돌이 없다면은 ERCP를 할 필요가 없고 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ERCP가 100% 성공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심이 되면 바로 초음파 내시경도 비용이 드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합병증,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환자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돌이 확인이 되면 그때 ERCP를 합니다. 그 최신 메타 분석이 뭐냐면은 여러 논문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하는 분석인데요. 이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총 담관 결석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내시경의 민감도는 97%, 정확도는 90%였습니다. 민감도가 무엇이냐면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민감도고요. 정확도는 질병이 없다면 질병이 없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민감도와 정확도 모두 그 MRCP보다 내시경 초음파 민감도는 97%에서 87% 더 10% 더 좋았고요. 정확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시경 초음파가 아주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는 총 담관 결석을 평가하는데 초음파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임산부도 ERCP가 가능한가요? 아내가 담관 결석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큰일인데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40세 여자 환자분이 수일 전 발생한 명치 통증과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아이를 2명 낳았고 체질량 지수는 28.57로 비만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피검사를 보면은 황달 수치가 4.78로 무려 4배가 올라가 있고 AST, ALT 간두치 중에 ALT도 507로 정상보다 25배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조영제 검사 전에 임신 여부를 우리는 젊은 여자분 경우에 항상 물어보는데요. 이분은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나갔고요. 소변 검사에도 임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좀 당황을 하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CT를 바로 찍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T를 찍으면 아기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초음파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초음파를 보시면 담낭이 약간 부어 있고 여기 약간 찌꺼기가 있고요.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담낭이 빵빵히 부어 있고, 아무래도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도를 보는데 제한이 있는데 담도는
수술을 하지 않는 분인 경우는 7mm 이하가 정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7.9mm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임산부인데 우선 약물로 치료해본다. 두 번째는 바로 ERCP를 한다. 세 번째, 초음파 내시경을 보고 필요하면 ERCP를 한다. 네 번째, 담낭수술부터 한다. 앞에 질문에서 답이 아마 유추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초음파 내시경을 먼저 하였고요. 초음파 내시경에서 보시면 이런 담관 녀석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ERCP를 시행을 했는데요. ERCP를 할 때 아까랑 사진이 다르게 엑스레이가 거의 뭐 막혀 있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에게 보호대를 씌웁니다. 환자의 이 자궁, 이 부위를 보호하는 프로텍터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ERCP를 시행을 했는데 ERCP 보시면 여기 보면 유두부가 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환자의 경우는 거의 엑스레이를 쏘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쏘지 않고 아주 짧게 보면서 검사를 했고요. 유두부를 절개하고 이렇게 절개했더니만 담즙이 나오고요. 바스켓으로 돌을 이렇게 콜레스테롤 돌을 제거하고 이 환자의 경우는 시술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돌이 있을 걸 감안하고도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막히면 강물이 썩죠. 그래도 뚫어만 줘도 돌이 이 주변이 좀 막혀 있다 하더라도 강물이 빠지면 다 좋아지거든요. 물도 깨끗해지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다 못 뺐다 하더라도 약간의 돌을 제거하고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담즙이 다 빠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었고요.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초음파 내시경을 보고 필요하면 ERCP를 하였고요. ERCP는 아무래도 태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의 골반을 보호해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앞치마를 꼭 씌우고요. 이 투시조형이라고 엑스레이를 쪼는 검사 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거의 하지 않고 촬영 엑스레이 찍는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출산 전에는 담석을 스텐트 배액만 하고요. 담낭수술과 담도의 돌을 빼는 수술은 출산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담낭 절제를 하고 출산을 하고 출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담낭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ERCP를 나중에 했고 이 스텐트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시조형 엑스레이 영상을 보시면 이 하얀 것이 돌입니다. 돌을 이런 식으로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담도를 깨끗하게 풍선으로 정리해 드린 다음에 관을 넣고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관은 나중에 환자가 안정되면은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이 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한 환자와 태아에게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도록 ERCP를 시행합니다. 출산 후에 환자가 안정되면 담낭수술을 받도록 하고요. 이후에 ERCP를 다시 시행해서 담관 결석을 모두 제거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담관 결석이 너무 크면은 한 번에 제거를 못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광암 수술을 받고 담낭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71세 남자 환자가 발열 및 황달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빌루비린 수치가 30.85로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치에 비해서 무려 30배가 올라가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요. CT를 보면은 이 담관이 늘어나 있고 담관 아래쪽이 좁아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담도암일 수도 있고 담도 결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황달 수치가 너무 높고 열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ERCP를 진행을 했고요. 유두부를 보고 유두부를 절개하고 담도를 조형하였을 때 이런 하얀 게 보이지요. 이 내시경을 보시면 이 내시경의 스콥의 직경 1cm입니다. 이런 하얀 돌이 최소한 3-4개 이상 있고 이 돌의 크기는 3cm 이상이었습니다. 돌이 상당히 큰 돌이 여러 개 있었고요. 제가 이 유두부를 좀 더 절개하고 이 바스켓을 사용해 돌을 절제하려고 했지만 돌을 빼내고 부시려고 했지만 보시면 알겠듯이 바스켓의 크기보다 돌이 훨씬 커서 돌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스텐트만 잘 넣어도 담즙이 빠지기 때문에 우선 스텐트를 2개 넣었고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돌을 제거하기 어려우니 수술을 한다. 2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ERCP를 하여 돌을 제거한다.
여기 피부를 뚫는 걸 경피적이라고 하는데요. 피부를 뚫어서 관을 담도에 넣어서 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세 번째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ERCP 내시경 안에 들어가는 스파이글래스라는 내시경으로 돌을 분쇄하고 제거한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참고로 스파이글래스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새로 나온 내시경인데 이 ERCP 내시경 안에 이 작은 아기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이 아기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보시면 아기 내시경 위에 아래 들어가서 담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돌이 있을 때 이 내시경 끝에 또 렌즈가 있습니다. 이 내시경 끝에 렌즈가 있어서 내시경 끝에 렌즈로 이 돌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시경 끝에 렌즈를 통해 레이저가 돌을 이렇게 분쇄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돌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이저가 돌을 이렇게 쉽게 분쇄하지 못하고 돌을 분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스파이글래스로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담도의 스텐트를 제거하고 조영했을 때 이렇게 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기 내시경인데요. 이 일반 내시경 끝에 아기 내시경인 스파이글래스가 들어가서 이 여기서 렌즈로 봤을 때 이렇게 돌이 관찰이 되죠. 돌을 분쇄하는 레이저를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게 레이저인데요. 레이저로 돌을 분쇄하니 검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 환자의 경우는 1시간 이상 치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돌을 분쇄하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돌을 또 계속 분쇄하고 또 돌을 분쇄하고 또 돌을 분쇄하고 이런 식으로 돌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돌을 분쇄하고 그 다음에 다시 ERCP 내시경으로 바꿔서 보면 이게 돌이 자글자글하게 부서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하게 부서진 돌들을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돌이 박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살나 있는 돌을 이렇게 계속 분쇄했더니만 보시면 아까 사진과 다르지요. 조형 사진을 보시면 검은 거밖에 없고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의 경우는 네 번째 ERCP 내시경 안에 들어가는 스파이글래스라는 내시경으로 돌을 분쇄하고 제거했습니다. 1번은 사실 수술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 추천하지 않고요. 예전에 이 스파이글래스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ERCP를 하여 돌을 제거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환자도 힘들기 때문에 요즘엔 잘 하지 않고요. 세 번째, 경피적으로 관을 넣어 돌을 제거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관을 여기를 뚫는 것 자체가 여기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환자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 네 번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담낭 수술 후에도 명치가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혈압이 있는 72세 남자 환자가 담낭 수술 다음 날 발생한 발열을 주소로 협진이 되었습니다. 외과에서 수술하셨고 수술하기 전에 한시 피검사 보면은 ALP가 약간 올라간 거 외에 빌루루빈이나 AST나 ALT나 모두 수치가 정상이죠. 이렇게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다음 날 열이 나서 시행한 피검사를 보니 황달 수치가 무려 4.8으로 4배 이상 올라가 있고 간 수치도 5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협진이 나서 CT를 바로 진행을 했고요. CT를 보면은 담낭 수술은 잘 되어 있고 이 하얀 게 클립이라고 담낭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클립입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아래 담도 아래쪽에 하얀 게 있죠. 이게 바로 담석입니다. 이처럼 담낭 수술 전에 운이 없게 담낭에서 담낭관을 통해 담도로 돌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ERCP를 진행을 했고요. ERCP를 진행해서 담도를 뚫으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ERCP가 쉬운 수술이 아니고 실제로 담관과 췌관이 만나기 때문에 가이드와이어라는 것이 가이드와이어가 이렇게 담도랑 췌관을 들어가는 조그만 이렇게 선인데요. 그 선이 췌관으로 들어가서 췌관에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담도를 뚫었습니다. 담도를 이렇게 가이드와이어 2개를 넣는 방식으로 뚫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담도에 있는 돌을 뺄 수 있었습니다. 이 스텐트는 담도에 있는 담도 스텐트고요. 이거는 췌관에 있는 췌관 스텐트입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보듯이 담낭 수술하기 바로 전에도 안타깝게 담낭에서 담낭관을 통해서 총 담관으로 돌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담관 결석이 수술 후에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담낭 수술 후에도 명치가 계속 아프면은 꼭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좀 돼서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질문인데요. 담낭 수술 후 몇 년 지났는데도 담석이 생기기도 하다. 이건 많이 하는 질문이셔서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이 있고 10년 전
무려 10년 전에 수술을 받은 분이 명치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를 보면 담낭 수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도에 이런 하얀 돌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 분의 유두부를 보면 이게 개실인데요. 이렇게 담도에 개실 있는 분들은 재발을 잘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유두부를 절개하고 이런 돌을 절개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이분도 잘 됐는데, 담낭 수술을 받은 분 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담낭 수술 후에 발생하는 총 담관 결석이 논문에 따르면 5에서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나는 왜 담낭 수술을 했는데 왜 돌이 생겼을까요? 안타깝게 총 담관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이 유두부의 개실인데요. 앞에서 보듯이 이 유두부 주변에 개실이 있는 경우는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만, 유전, 식습관 등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유두부에 돌이 생기는 원인을 간단히 유두부에 개실이 있으면 돌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드리면, 유두부가 원래 담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담도는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담도 유두부에 개실이 이렇게 있으면 담도의 흐름이 이렇게 나빠집니다. 흐름이 나빠지면서 이 개실에 있는 이 개실에 세균이 번식되면 이 개실에 있는 세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개실이 있으면 흐름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원래 담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흐름이 이렇게 나빠지면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 담즙이 정체되면서 여기에 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담즙 정체 및 농축이 있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전에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했는데 ERCP가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위암 수술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ERCP가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위암 수술한 84세 남자 환자분이 복통 및 발열로 내원했습니다. 이분도 황달이 되게 심했고요. 황달이 상당히 심했고, 이 CT를 보면 담낭이 늘어나 있고 담도에 여러 개의 돌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시경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ERCP 내시경을 하느냐, 두 번째로 직시경을 사용해서 유두부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직시경이 뭐냐면 일반 내시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PT, GBD는 아까 담낭을 뚫는 거고요. PTBD라는 게 무엇이냐면 피부를 뚫고 담도로 들어간 시술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소장 내시경. 소장 내시경은 아주 긴 내시경입니다. 일반 내시경에 비해서 아주 긴 내시경이어서 소장까지 접근이 가능한 내시경이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을 하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위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빌러스 1, 빌러스 2 이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 빌러스 2만 해도 이렇게 A, B, C, D, E, F까지 6가지 방법이 있을 정도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과 의사만 알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내시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일반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더니만 이렇게 보면 유두부가 이런 검은 돌이 딱 박혀 있지요. 그래서 조영진을 써서 보았을 때 이런 하얀 돌이 있는 걸 확인하였고, 유두부를 확장한 다음에 이런 바스켓과 풍선으로 이렇게 큰 돌을 제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을 넣어서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직시경을 사용해서 유두부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PTBD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소장 내시경이 있는 병원을 전원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은, 첫 번째, 담낭에 돌이 있는데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담낭에 1cm 이하의 돌이 있고 콜레스테롤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증상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낭 수술이 필요한 분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담도염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RCP는 담관과 췌관을 보는 내시경입니다. 다섯 번째, ERCP 시술은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고 숙련된 의사한테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담관결석이 있으면 시술을 미루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담도염이 의심될 때 CT나 MRI 검사에서 명확하게 담관결석이 보이지 않으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도 이하식비가 가능하면 무리해서 돌을 제거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부터 합니다. 9번째, 담관결석이 너무 크면 스파이글래스라고 하는 내시경에 들어가는 작은 내시경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10번째, 담낭수술 후에도 담관결석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번째,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담도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으로 이하식비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피적으로 여기를 뚫어서 담도를 배액하거나 소정 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사실 저와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소변 검사하면 매번 혈뇨가 섞여 있다고 나와요. 초음파를 해보니 신장돌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제가 깰 수 없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실 신장돌과 담석은 다르긴 하지만 신장돌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깰 수가 없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신장에 돌이 있을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장에 돌이 만약에 요로로 신장에서 요로로 돌이 내려오면은 그때는 돌을 깨는데요. 신장에 돌이 있을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돌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명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담석 때문일 수 있을까요? 내시경 검사로 나오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환자분들 중에 동네 의원에서 명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담석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소화가 충분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로, 내시경은 식도와 위와 십이지향을 보는 검사고, 담석을 보려면 초음파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은 의원은 초음파 내시경이 없기 때문에 담석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갔는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담석 때문에 담낭을 떼면 담즙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알약 같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담즙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나요? 이것이 많이 해주시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인체가 신비하게도 담낭을 절제하면은, 아까 담도가 정상에서 7mm라고 그랬죠? 이 담도가 원래 7mm인데 수술하게 되면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담도가 늘어납니다. 11mm 이상 늘어나면서 이 담즙이 담도 내에 정체가 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담즙이 짜주면서 소화 기능에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약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약물로 치료하면 돌이 녹는 건가요? 담석이 있다면 지방이 많은 음식을 꼭 피해야 하나요?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담석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돌은 색소성 담석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돌이고요. 콜레스테롤 돌도 안타깝게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돌이 안 녹을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가 가능한 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크지가 않고 콜레스테롤 돌이고 담낭의 짜는 기능이 좋아야지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줄여서 먹는 것이 필요하고,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담석 진행을 막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실 같은 해부학적인 변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남성입니다. 담석이 콜레스테롤 수치와도 관련이 있나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담석이 더 잘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담석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늘어날수록 콜레스테롤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간내 담도에서 콜레스테롤이 내려오면서 담낭이 저장이 되다가 이 저장된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수축이 안 좋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LDL이라고 그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담석이 더 잘 생깁니다. 네, 질문입니다.
담석을 생각하면 매일 양껏 먹는 것도 두려운데 꼭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담낭에서 담즙을 짜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으면 몸이 놀라서 한 번 짜줬다가 또 짜줬다 이러면은 짜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매일 양껏 먹는 것도 사실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식사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담석도 안 좋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치팅데이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은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담석 제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평소 만성 두통도 있어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데 약물 복용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담석 제거라고 하시면은 아마 담낭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은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바로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도가 늘어나는 시간이 6개월은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기까지 불편한 설사, 담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식사도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잘 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통도 있어서 타이레놀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타이레놀은 필요하면 드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전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타이레놀을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이 좋지 않아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많이 드실 거면 꼭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여러 검사를 통해 담낭에 담석이나 염증, 암 모두 없어서 핵의학 검사를 통해 이게 바로 아마 담낭을 짜주는 기능을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담낭의 기능 일반인의 반도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로 인슐린도 맞으시고 천식도 있으시고 당뇨병 약도 먹고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꼭 수술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복통과 소화불량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담낭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소화 능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담낭 기능이 좋지 않다면 수술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담낭 수술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드렸지만 담낭 수술은 우리가 1970년대 이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적으로 끝나고요. 복강경으로 수술하기도 하고 로봇 수술도 있지만 합병증이 높지 않은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담석이나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